예, 안녕하세요. 준말농부TV입니다. 캠벨 포도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 예, 요즘 작년부터 캠벨 포도가 굉장히 귀해져서 가격도 많이 오르고 오히려 샤인머스켓보다도 이 향긋한 이 캠벨 포도가 더 인기가 많은데, 이 포도가 잘 안 열리거나 포도가 잘 작거나 또 그런 분들 꼭 오늘 영상은 꼭 참조하세요. 예, 왜냐면요,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도나무 키우기는 가지치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가지치기를 해서 말끔히 많이 정리가 됐죠. 그동안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우위가 지저분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가지치기를 했고, 오늘은 가지치기를 이제 모두 다 끝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포도나무는 새순가지를 받아서 포도를 키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가지는 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가지치기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이 보시면 요런 가지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 컸던 가지들인데, 요런 가지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잘라줘야 되는 거죠. 옛날 가지고 잘라줘야 되는데, 어떻게 자르냐? 요렇게 이제 바짝 자르는 방법도 있고, 또 한 마디 정도, 두 마디 정도 남기고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한 두 마디 정도 남기고 자른다고 했어요. 왜냐면 어디서 싸게 잘 나올지 몰라요. 예, 요런 첫 번째 마디에서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번째 마디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 겨울에 동해를 입을 수도 있고, 새순이.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 두 마디 정도 남겨놓고 가지를 잘라준다. 이렇게 가지를 잘라준다. 그러면 봄이 되면 요 마디에서 새순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트윈실한 순을 받아서 지금 자른 이 새순가지처럼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이 새순가지는 이렇게 이제 지금 자른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면 한 8마디에서 9마디까지 키우고 마지막에 순을 집어주라고 했죠. 자, 그런 식으로 그 원리만 잘 아시면 포도나무 키우는 거는 거의 절반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2마디 정도 남겨놓고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잘라서 놔두면 거기서 순이 다 나옵니다. 자, 여기도 위에도 여기서 딱 한 마디, 두 마디 정도 남기고 잘라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잘라주면 이제 다 끝나는 거고요. 이 가지들은 이제 치워주면 되겠죠. 자, 대신에 이제 새로 쓴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포도나무를 키우다 보면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이 되는 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무가 고목이 됩니다. 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얘도 이제 9년생이 돼가는 나무인데, 한번 볼까요? 나무가 뭐 정말 웬만한 그냥 그 정원수 나무처럼 굉장히 굵어져요. 이 포도나무가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나무 갖다 심은 건데 이렇게 큰 거죠. 9년 동안. 그러다 보면 이제 가지가 굉장히 오래된 가지가 돼요. 이렇게 이제 이런 가지도 새순가지를 처음에 여기서 받아서 계속해서 1년, 2년, 3년 키웠더니 이렇게 나무가 고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데서는 싹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얘도 사실 이제 여기 밑에서 이제 자르고 다시 키워야 되는데, 밑에서 새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여기서 새순을 받아서 키운 겁니다. 이렇게 쭉 뽑아 올린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것도 보세요. 이 나무도 굉장히 고목이 돼서 컸어요. 근데 재작년에 여기서 이제 이걸 잘라주고 강전정을 해주고 새순을 받아서 이렇게 키워 올렸는데, 키우다 보니까 얘 나무가 순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순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작년에 새순을 받아 가지고 키운 겁니다. 얘를 키울 거예요, 올해는. 그러면 이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잘라야겠죠. 자, 자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오래된 가지를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톱으로, 자, 이렇게 잘랐어요. 보이시죠? 자, 자르고 옆에도 잘랐어요. 여기도 얘는 제가 필요가 없는 가지라서 이 가지도 이렇게 보이시죠? 예, 다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는 안 키울 거고, 자, 여기는 이렇게 새순 나온 애들을 얘를 이제 올해 이제 키워서 여기에서 열매가 열리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뽑아 올렸죠. 위에 철제 위로 이렇게 뽑아 올려가지고 얘네를 이렇게 잘 이제 붙잡아 매주면 이제 얘는 이제 필요가 없는 가지가 됐고, 잘랐으니까, 여기 잘랐으니까. 예. 그러면 얘는 어떤 가지냐? 작년에 새순가지예요.
작년에 나온 새순가지인데 얘는 순치기를 해주지 않고 올해 이렇게 키울 요량으로 계속 뽑아 올려서 키운 겁니다. 예. 물론 얘도 지난해 여기서 이제 포도가 한두 개 열렸죠. 그거 따먹은 거고, 여기도 포도가 열린 거고, 이 가지를 계속 놔둬서 이제 얘를 계속해서 이제 키워서 열매가 열리게 할 겁니다. 그러면 봄에 얘는 마디마디에서 이렇게 오른 마디마디에서 새순이 나와서 이제 포도가 열릴 거예요. 이게 새순가지는 가지치기를 할 게 없죠. 예, 왜냐면 여기에서는 격가지들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격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새순만 이렇게 나올 정도의 그런 모양만 잡고 있는 거지, 여기는 사실상 가지치기 안 해도 되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오래된 가지들은 격가지가 나와서 새순가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열매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지만, 이런 가지는 그럴 필요가 없이 키우면 요 마디에서 다 열매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오래된 고목의 나무는 이렇게 잘라줘서 새로 어린 가지를 키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포도도 잘 열리고 굵고 당도 높은 포도가 돼요. 그래서 고목나무는 꼭 이렇게 매년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올해에도 여러분들 이제 이 올해 이제 새순치기 할 때, 봄에 순치기 할 때, 예를 들어서 얘 가지를 이제 내년에 잘라야 되겠다고 하면 이 밑에서 어디선가 순이 나오면은요, 그 순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내년에도 계속해서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손해를 보잖아요. 이것도 이 순을 안 키우고 그냥 다 잘랐다고 하면은 봄에 나오는 싹을 키워서 1년을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가지가 있을 때는, 곤목나무가 됐을 때는 꼭 그렇게 강전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강전정을 해서 새순을 받아 가지고 키워 올리면 이런 마디마디에서 다 열리니까 그렇게 포도나무 관리를 하시면 좋고요. 이제 남은 것들은 이렇게 이제 포도 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지치기는 꼭 한 마디 내지 두 마디 남겨놓고 잘라준다. 여기서 너무 바짝 다 잘라주면은 순이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마디 또는 두 마디를 남겨놓고 잘라줘야 그 사이에서 새순이 나와서 이제 봄에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가지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깔끔하죠, 위에가.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위에 지금 막 얼개설개 다 되어 있는 등나무 가지처럼 막 되어 있는 가지들을 그대로 놔두면 광합성도 못하죠. 그리고 영양분도 다 흩어지죠. 여러 가지로 가기 때문에 흩어지죠. 그러니까 열매가 열려도 굉장히 씨알이 작아요. 예, 작고 또 익어도 잘 안 익고 시큼해요. 또 햇빛을 잘 못 보니까 그 광합성도 잘 안 되고 통풍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널찍널찍하게 해서 키우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정원에서 키우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이렇게 철제를 올려 가지고 약 한 2m 정도 높이가 되는데, 철제 위로 가지를 키우고 있어요. 자, 근데 과수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과수원에서는 보통 비닐하우스 안에서 또는 비가림막을 하고 키우기 때문에 위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수원에서는 보통 옆으로 키우거든요. 옆으로 쭉 키워서 이 새순가지들을 위로 이렇게 잡아 올려 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공간, 옆으로 계속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확량도 좀 많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철제 위로 이렇게 잡아 올려서 키우는 거고요. 이렇게 한 그루만 키워도요, 이 한 그루에서 보통 한 못해도 200개, 많게는 한 300개 정도의 큰 당도 높은 캠벨포도를 수확을 하거든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그루만 있어도 엄청난 수확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하나, 둘, 셋, 네 개 뽑아 올리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가지에서 거의 한 50송이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50송이만 열려도 200개죠. 근데 포도는 아시다시피 키워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1000마디, 2마디에서 다 열려요. 그럼 2개를 다 키운다 그러면 2배가 됩니다. 예. 이렇게 수세가 좋은 애들은 2개 다 키워도요, 열매가 다 골고루 다 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마디에서 열린 애 놔두고 2마디 열린 포도는 나중에 다 집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영양분이 집중되게끔.
저 같은 경우는 수세가 좋기 때문에 2송이를 다 키울 때도 있고 한 송이만 남겨 놓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선택적으로 하셔도 되니까 참고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가지치기를 가장 이제 지금 하기 좋은 시기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기온이 올라갈 거예요. 이제 3월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는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완성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정리해서 드리면 기존 가지들은 격가지들은 다 잘라서 한두 마디씩 남겨놓고 다 잘라서 봄에 새순이 나올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래된 가지들은, 곤목이 된 나무들은 강전정을 해서 새순 가지를 키울 수 있게끔 다시 자리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특별하게 큰 웃거름을 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한겨울에 복합비료 좀 뿌려주고요. 그리고 유박이죠, 유박. 예, 유박비료 조금씩 뿌려주고, 그거 외에는 안 하고 있는데, 얘도 좀 뿌리가 굉장히 멀리 뻗어가 있을 거라서 여기저기서 영양분들을 흡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겨울에 퇴비도 좀 뿌려주시면 좋고, 좀 널찍하게, 예, 퇴비 뿌려주시면 좋고, 유박이나 복합비료 같은 거 이렇게 좀 미리 뿌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포도나무 웃거름은 이렇게 겨울에 해주는 거지, 포도가 한참 클 때 여름에 해주는 게 아닙니다. 봄에 해주거나 그러지 않고, 겨울에 미리 이렇게 해서 땅에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그러고, 또 봄비가 오면서 스며들어가면 얘네가 새순이 나오고 열매가 맺힐 때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지금 미리 웃거름을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포도나무 또 가지치기 한 거 또 핵심 포인트 말씀드렸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포도나무 격가지들은 모두 다 잘라주는데 한두 마디만 남겨놓고 잘라줘라. 그리고 곤목이 된 나무들은 강전정을 해서 새순들이 클 수 있게끔 받아서 올려라. 요거 하고, 마지막으로 웃거름은 지금 주면 좋다. 예, 요거 명심하시고 가지치기 잘 하시면 올해에도 캐멜포도 아마 굉장히 풍작을 하실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자,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포도나무 키우는 거 해서 공유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